현재 4살이고 어릴 때부터 낯가림이 심했다. 그게 점점 심해져서 집에 사람이 오면 2~30분을 짖는 지경이다. 예전에 친구들한테 간식을 주라고 하고 장난감으로 놀아줘 달라고 했다가 저희 영상과 라이브를 보고 저희 개를 그냥 투명 강아지 취급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제 말을 안 듣고 이래야 친해진다면서 터그놀이 해주고 간식 던져주고 이런 사람들과는 금방 친해져서 자기 만져달라고 손에 얼굴을 부비고 무릎에 올라가고 간식 잡아달라고 다가갈 정도인데 투명 강아지 취급한 사람들이 움직이면 계속 경계를 하고 그 손님이 저한테 손을 대면 가만히 있다가도 달려와서 짖고 하네요. 자꾸 아는 척하고 놀아주는 반응 첨가가 아이에겐 오히려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걸까요? 그리고 저희 애가 처음 만나는 사람을 밖에서 같이 만나고 집에 들어간 적은 2번 있는데 2번 다 그 사람들한테는 바로 등을 대고 눕는 경계를 곧잘 풀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바깥에서 만나고 같이 들어가면 아이 반응이 괜찮다는 견주들이 엄청 많고 다른 훈련사들도 이걸 팁으로 전수하던데 이게 어떤 심리일지. 사실 이건 낯가림을 한다, 사람에 대한 낯을 가린다 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애기는요, 사람이 등장하는 상황 말고도 다른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보호자님이 조금 심하게 반응이 나오는 이 부분이 낯가림 때문에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이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내면이 상당히 약한 아이다. 정확히 얘기하면 겁이 많고 예민하고 민감한 아이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조금 도드라지는 부분이 사람이 방문을 하는 거다. 낯가림이 정말 심해서라면 바깥에서 같이 들어오는 것도 경계적인 행동이라든가 방어적인 행동을 해야 맞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땐 안 하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그냥 단순히 사람에 대한 낯을 가린다의 의미가 아니라 현관문을 열고 등장하는 낯선 사람, 문이 열리는 상황, 그냥 그 상황이 두려운 거예요. 아기 시절부터 어떤 부분에서 심화가 되도록 강화를 시키셨어요, 우리 보호자님께서. 물론 아이가 이렇게 낯선 사람을 무서워할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짖었을 때 어떤 반응을 해주면서 그 행동을 강화시키다 보니까 문이 열리는 상황이 이 아이한테는 공포인 것이에요. 그래서 집에 사람이 들어오면 그런 반응들이 나오는 것이죠. 등터를 세우고 20에서 30분 정도를 짖는다면 강화가 아주 많이 됐고, 아마 초인종 소리나 노크 소리나 사람 발자국 소리나 이런 청각적인 자극을 불안감으로 표현을 많이 했을 겁니다. 외부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아이에게 보호자님께서 어떤 리액션을 첨가를 했는가가 상당히 중요해요. 리액션이 첨가되고 반응이 누적이 되면 결국 이렇게 20~30분을 짖게 되는 상황까지 강화가 되는 거예요. 오랜 시간 아이를 강화시키는 원인이 분명히 우리 보호자님들 사이에 있을 거다라는 것이고, 혹은 만약 영상을 봤더니 투명 강아지 취급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낯선 사람이 등장을 했을 때 투명 강아지 취급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 아이는 오히려 놀이를 해주고 간식을 주고 이러면 경계를 푼다, 친해진다,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낯선 사람에 대한 낯가림이나 경계적인 게 아니라 문이 열리는 상황에서 두려움을 나타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겨내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왜 투명 강아지 취급을 해야 되나요? 라고 한다면 아이에게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또 그 상황이 되었을 때 그걸 이겨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임시 방편으로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놀아주고 간식을 주고 하다 보니까 친화 작업이 마무리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사람 개개인에 대한 경계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투명 강아지 취급을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이가 다음에 또 낯선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그 상황이 스스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음을 짖고 달려들든 뭘 하든 하면서 반복적으로 많이 누적을 해야 돼요, 그 경험을. 근데 그동안에는 그 누적을 못하게끔 통제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통제를 하셨을까요? 잠깐 밑에 글 좀 볼게요. 겁이 많고 뭐든 처음 시작하는 걸 어려워하고 처음 먹는 음식도 먹기 힘들어한다, 예민하고 민감한 아이라는 거겠죠. 바깥에서 같이 만나서 들어와서 엄청난 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 자체의 거부감이 아니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죠.
바깥에서 들어오는 건 괜찮다는 건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황에 대한 그 문제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겨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 상황을 부딪혀서 이겨내도록 하는 게 제일 좋죠. 4살인 아이가 불안지수가 상당히 높은 거예요. 강화의 원인을 찾으셔서 그 원인들을 좀 제거를 해주셔야 되고, 이 정도로 민감하고 예민하고 소심하고 겁이 많으면 사실은 아이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양육 방법을 보호자님께서 배우셔야 돼요. 얘가 지금 누구 들어오는 이 상황에서만 이러지 않아요. 다양하게 많을 겁니다. 근데 다른 부분에서는 보호자님의 이거 하나로 컨트롤이 되니까 다른 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제가 되지 않으니까 고민거리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 제 생각입니다. 놀아주고 반응 첨가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느냐라고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죠. 이렇게 막 했을 때 간식이 나오고 장난감이 나오니까 더 격렬하게 짖고 줄 때까지 짖을 거예요. 그게 어떤 반응이냐면, 우리 호감 교육을 하신 분들은 다 아시죠? 급증 반응이에요. 계속해서 통제를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얘가 내면이 부실하고 약하기 때문에 통제가 잘 먹혀요. 안 돼, 습 이 정도로 해도 중단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반응 첨가를 많이 하게 됐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강화가 됐으니 아이 입장에서는 심하게 짖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짖음이 낯선 사람이 들어와서 간식이나 장난감을 제공한다? 그럼 나는 이렇게 심하게 흥분하고 짖어야 얻을 수 있다라는 부정적인 경험을 통해서 강화를 시켜놓고 긍정적인 또 경험을 심어주면서 강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야기하는 게, 보호자의 반응 첨가가 즐거운 반응 첨가든 부정적인 반응 첨가든 나쁜 것이든 뭐든 폭력을 써도 행동은 강화가 되고요. 간식을 줘도 행동이 강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의 행동은 처음에는 안 돼, 습, 조용히 해 이런 걸로 통제를 하셨을 거예요. 그걸로 강화시켜놓고 이제 약 주고 있는 거죠. 놀아주고 간식 주고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 행동을 중단을 시켰지만 실질적으로 이 행동을 계속해서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당장의 이 행동을 중단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라고 한다면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인 건 이 아이가 집에 누군가가 들어왔을 때 마음 편히, 적어도 반가워하진 않더라도 더 이상은 불안해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받지는 못하죠. 아는 척하고 놀아주고 간식을 주고 이러는 부분이 문제 행동을 오히려 더 강화시키는 결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짖거나 하면 안 돼, 습 이런 리액션을 많이 했어요. 애가 원래 지나가는 사람, 쳐다보는 사람을 거의 신경 쓰지 않았는데 점점 손님에게 짖는 수준이 심해지던 시기에 자기를 예쁘다고 쳐다보는 사람을 보면 으르렁거리기 시작하고, 저한테 말 걸면 빤히 보면서 경계하는 눈빛이길래 낯가림이 심해졌다라고 해석을 했네요. 그렇게 해석들을 하실 수 있으세요. 보호자님이 해석을 잘못했으니까 보호자님 되게 못됐어 이건 아니니까요. 할머니가 놀러 오면 엄마는 자꾸 들어가서 공부하라 그러고, 할머니가 놀러 오면 들어가서 공부하라 그러고, 그러면 아이는요 할머니를 싫어해요. 들어가서 공부하라고 한 건 엄마거든요. 그 엄마를 싫어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아이는 할머니를 싫어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할머니가 오잖아요. 그럼 아이가 폭발을 해요. 할머니 오지 마 이제! 할머니만 오면 엄마가 들어가서 공부하라고 한단 말이야! 하고서는 할머니한테 성질 내는 거예요. 지금 아기가 낯선 사람한테 그래서 성질을 내는 거예요. 낯선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인 소개를 해줬다면 아이가 이렇게까지 막 짖고 달려들고 무서워하고 경계하고 이러지 않았을 텐데, 아이의 한계치를 고려하지 않고 자꾸 낯선 사람들을 만나도록 하는 상황을 많이 만들어 주셨을 수도 있고, 또 짖는 수준이 심해지던 시기에 예쁘다고 쳐다보는 사람을 보면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면 얘는요 한계치가 엄청 낮은 아이예요. 이렇게 낮은 아이면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시면 안 되셨어요. 얘는요 산책을 많이 다니면 안 되는 아이예요. 겁이 많아가지고 자극에 노출을 많이 시키는 상황을 최대한 차단하시는 게 가장 좋은 아이인 것 같아요. 진이도 완전 아기 때 사회성 때문에 일부러 엄청 데리고 나갔는데 정말 인생 최고 후회 베스트 원이라고 합니다. 많은 보호자님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세요. 많이 만나게 하고 많이 경험을 하게 하면 사회성에 이롭다.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기 때문에 자꾸만 아이한테 많은 경험을 해주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세요. 많은 경험을 하게끔 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아이가 그러한 경험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근데 요만한 그릇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보호자님은 여기다가 큰 강아지 한 마리만 툭 넣는 거야. 얘가 그걸 담기가 너무 버겁죠. 강아지를 만나는 게. 아이들이 그런 마음을 헤아려 줘야 되는데 대부분 보호자님들의 정보들이 다 일방통행이세요. 강아지한테 이게 좋대. 그러면 좋은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영상에서 어떤 분이 암 진단을 받고 집에 가서 준비하세요 라고 병원에서 이제 보낸 거예요. 이분이 낚시광인 거예요. 죽기 전에 원 없이 낚시를 하러 그냥 그 자리에서 간 거예요. 낚시터에서 하루 종일 그 매운탕 끓여서 먹고 뭐 그러면서 지낸 거예요. 그리고 점점 뭐 아픈 것도 좀 덜한 것 같고 2개월, 3개월이 그냥 지나버린 거예요. 강태공처럼 사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삶의 퍽퍽함을 매일매일 느끼며 살다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낚시할 때만큼은 죽음도 까먹을 정도로 너무너무 마음이 편했대요. 가족들이 병원 가서 검사를 해보자. 병원에 갔는데 암세포가 없어진 거예요. 그게 이 암에 걸린 사람들한테 엄청난 희망으로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한 거죠. 이 사람이 무엇을 먹었느냐. 이 사람이 낚시터에서 붕어를 잡았잖아요. 매운탕을 계속 끓여 먹고 붕어 구이 해 먹고 이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붕어가 난리가 난 거예요. 붕어가 이 사람의 암세포를 죽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너무 단순하게 해석을 하잖아요. 과연 붕어를 먹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강아지에 대한 내용들도 마찬가지예요. 운동량이 많고 활동 에너지가 높은 보더콜리니까 산책을 못해도 1시간 이상은 해야 된다. 그걸 누가 만들었냐고요. 보더콜리 중에서도요, 되게 게으르고 운동 싫어하는 보더콜리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보더콜리라 할지라도 원반 싫어할 수도 있고 어질리티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보호자님들은 보더콜리는 무조건 다 원반 좋아하고 어질리티 해야 되고, 그죠? 아기 때부터 보더 양육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보더만의 특별한 놀이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추구를 하세요. 아기 때 이렇게 흥분하는 강아지로 양육을 하시는 거죠. 일반화적인 해석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낫겠죠. 강아지에게 산책은 무조건 좋아. 강아지들한테 산책 무조건 좋지 않습니다. 무조건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아이들 입장에선 산책을 할 때 만나는 오토바이, 트럭, 버스, 뛰어다니는 아이들, 킥보드, 공, 모자 쓴 남자, 물건 들고 가는 남자, 쳐다보는 지나가는 뭐 코트 입은 강아지부터 다 자극이에요. 그렇게 한계치가 낮은 아이에게 우리는 세상을 경험시켜주기 위해서 무조건 산책을 끌고 나가서 온갖 두려운 것들은 매일매일 힘들게 만나게 하는 거죠.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양육을 할지 우리 보호자님도 방향을 다시 좀 잘 찾을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